미쳤어? 3년 준비한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옥스퍼드 명문고 담임 교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8명 학생 전원이 일본행을 거부한 겁니다.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K-팝 나라. 거기 뭐 있는데요? 태풍 14호가 강제로 착륙시킨 인천공항. 짜증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영국 10대들이 72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17살 올리비아는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대학 갈래요. 여기가 진짜예요. 3년간 일본어를 독학한 소녀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 명문대들이 BTS를 정규 교재로 쓰는 이유. 유럽 학생 7,000명이 한국행을 선택한 충격적 진실이 이 72시간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태풍이 폭로한 한국의 민낯. 지금 그 충격적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톰슨입니다. 옥스퍼드 매그달렌 칼리지 스쿨 17살 학생이에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2025년 9월 28일 런던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일본어를 독학했고 학교 문화교류 동아리 회장으로서 이번 여행을 직접 기획했어요. 28명의 친구들 모두 일본 문화체험을 손꼽아 기다렸죠. 12시간 비행 끝에 일본 상공에 도착했을 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태풍 14호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친구 제임스가 투덜거렸어요. 한국? K-팝 말고 뭐가 있는데? 인천공항 착륙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공항 규모가 히드로보다 훨씬 컸어요. 입국장은 천장이 높고 디지털 안내판이 완벽했습니다. 화장실은 영국 최고급 호텔 수준이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집보다 빨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3일 정도 대기가 필요합니다. 서울 호텔을 준비해드렸어요. 완벽한 영어로 설명하시며 간식까지 챙겨주셨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죠. 수화물이 정확히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히드로에서는 항상 1시간씩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담임 톰슨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기다려야 하니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또 감탄했어요. 전광판에 3분 후 도착이 뜨더니 정확히 3분 후 기차가 왔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확성이었어요. 기차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진짜 놀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더군요. 노약자석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였어요. 명동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관광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객실도 넓고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명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만났을 때 모두 흥분해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실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항부터 교통, 호텔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내일이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짰어요. 톰슨 선생님이 경복궁을 추천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궁궐부터 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오는 순간 거대한 광화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친구 에밀리가 놀라워했습니다. 500년 넘은 건축물이 이렇게 웅장할 줄 몰랐어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정전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지붕의 곡선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버킹엄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데?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정궁이라고요. 전쟁으로 소실됐다가 복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력이 놀라웠어요. 경회로 연못 앞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고요한 물 위에 비친 누각의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다들 믿지 못할 거라면서요. 궁을 나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 중앙에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어요.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안내판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니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왕이 문자를 만들다니 이게 가능해? 조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는 더 놀랐어요.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쳤다는 설명을 읽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화 스토리 아니야? 에밀리가 물었어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궁궐 뒤로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500년 역사와 21세기 기술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런던도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지만 이렇게 조화로운 건 처음 봤습니다. 점심은 광화문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어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시켰는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반찬 문화가 신기했어요. 주문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거든요.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 찻집과 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한서의 가게에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셨는데 그 글자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습니다. 올리비아를 한글로 쓰니 완전히 다른 예술작품 같았어요. 저녁 무렵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조명이 켜지니 궁궐이 더욱 아름다웠어요. 친구들과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한국 완전 괜찮은데?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좋겠지만 한국도 충분히 매력적이야. 에밀리가 동의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매력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오늘 본 경복궁과 광화문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셨어요. 내가 이렇게 흥분한 건 처음 보는구나 하시더군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신나는지 신기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친구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경복궁 감동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안국역에서 내려 북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따라 늘어선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옥스퍼드 구시가지는 관광지일 뿐인데 여기는 진짜 삶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한 공예품 가게에서 도예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작품에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장인 정신이 한국 문화를 지켜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북촌 팔경 전망대에 올라가니 숨이 막혔어요. 한옥 지붕들이 물결처럼 펼쳐지고 그 뒤로 현대식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니요. 작은 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주인 할머니께 한옥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 마당의 의미, 처마의 기능까지. 모든 게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맑은 개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복개도로였는데 다시 개천으로 복원했다는 거예요. 도로를 뜯어내고 강을 되살렸다고?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계속 감탄했어요. 벽면의 예술 작품들, 고유한 디자인의 다리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태일 다리였어요. 노동자 권익을 위해 희생한 젊은이의 이름을 딴 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곳에서도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 조지가 말했어요. 일본보다 훨씬 인상적인데? 에밀리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3일 동안 본 한국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를 이뤄낸 나라. 자연을 되살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 내일이면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솔직히 벌써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톰슨 선생님이 소식을 전했어요.
태풍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어 나흘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친구들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더 있을 수 있다고요? 좋은데요? 제임스가 환호했어요. 오늘은 남산타워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산 순환버스를 타고 올라가며 보이는 서울 풍경이 점점 멋져졌어요. 남산 서울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구불구불 흐르는 한강,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런던 아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망대에서 360도를 둘러봤습니다. 북쪽으로는 경복궁이, 동쪽으로는 한강이, 서쪽으로는 강남이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은 처음 봐 조지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롯데월드 타워로 향했습니다. 잠실역에서 나오는 순간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555m라고? 제임스가 놀랐습니다. 런던 더 샤드가 310m인데 거의 2배였어요. 롯데월드몰은 쇼핑몰이라기보다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고 실내 놀이공원까지 있었어요. 건물 안에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서울 스카이에 올라갔어요. 고속 엘리베이터로 1분 만에 11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서울 전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도시 계획이었어요. 강북과 강남이 한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설계는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워 조지가 감탄했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켜지고 한강 다리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요. 이런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였죠. 타워 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놀라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도시 개발 능력이 부러워 조지도 동의했어요. 영국도 선진국이지만 한국의 역동적 발전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였습니다. 다섯째 날 친구들이 한강을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제 롯데월드 타워에서 내려다본 한강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강 위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여의나루역으로 향했어요. 역에서 나오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옥스퍼드에도 아름다운 공원이 많지만 이렇게 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게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어요. 한강 유람선 승선장으로 향했습니다. 배에 올라타자 설렘이 가득했어요. 유람선이 출발하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 아름다운 다리들, 강변의 넓은 공원까지. 완벽한 조화였어요.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이런 도시 계획은 정말 놀라워. 강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충분했어요. 동작대교, 한남대교를 차례로 지나며 각각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리마다 고유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특히 성수대교 근처에서는 한강의 S자 곡선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유람선 안에서 한국 전통차도 마셔봤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차 맛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후의 따스함에서 저녁의 로맨틱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포대교에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8시가 되자 드디어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리 전체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음악에 맞춰 변하는 물줄기와 색깔들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무지개색으로 변하는 분수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분수쇼가 끝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볼거리를 무료로 제공한다니 조지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한강을 떠나기 전 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다리들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첨단 기술도 있고 역사도 깊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내드렸어요. 분수쇼 영상을 보신 어머니께서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싶었어요. 여섯째 날, 친구들이 한국의 현대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K-팝을 직접 경험할 기회였죠. 강남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삼성역에서 내려 코엑스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웠어요. 지하에 이런 거대한 쇼핑몰이 있다니요. 코엑스 아쿠아리움 터널형 수족관에 들어서자 정말 바닷속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형광빛 해파리들이 우주처럼 떠다녔어요. SMT 온 코엑스 아티움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벽면 가득한 K-팝 스타들의 사진과 영상, 신나는 음악까지. 홀로그램 콘서트 존에서 가상 아이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진짜 같았어요. 옥스퍼드에서도 K-팝을 들어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문화 산업은 처음이었습니다. VR 체험존에서 직접 K-팝 스타가 되어 무대에 서봤어요. 제임스는 댄스 체험존에서 K-팝 춤을 배우며 신나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어요. 전시관 곳곳에 세계 각국 팬들의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니 놀라웠어요. 카페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지 이제 알겠어요.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메시지가 한국의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2025년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된 스토리 말이죠. 별마당 도서관도 구경했습니다. 천장까지 높이 쌓인 책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공공공간을 만든 한국의 문화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저녁에는 코엑스몰 레스토랑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고 직원분들도 친절했습니다. 식사 후 몰을 돌아보니 서점, 영화관, 게임센터까지 다양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며 조지가 말했어요.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 나라는 처음이야. 어제는 한강에서 자연을, 오늘은 코엑스에서 문화를 경험했잖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셰필드 대학에서 BTS 한글 교재를 정규 과정으로 채택한 이유를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교육이고 문화였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통로였던 거죠. 일곱째 날 아침, 톰슨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태풍이 지나갔어. 내일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대.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환호했을 소식인데 지금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28명이 한 방에 모였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 정말 일본 가고 싶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더 있고 싶어. 여기서 본 게 너무 많았거든. 조지도 동의했어요. 나도 그래. 경복궁, 한옥마을, 청계천, 한강. 일본도 좋겠지만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일본어 공부한 거 아까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깝지.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게 더 많아. BTS 한글 교재가 왜 셰필드 대학 정규 과정이 됐는지, K-팝 데몬 헌터스가 왜 전 세계에서 인기인지 이제 알겠어. 올리비아 말이 맞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어. 이런 나라를 직접 보는 게 더 큰 배움 아니야? 토론이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방향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투표하자. 제임스가 제안했어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 사람?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10명, 15명, 20명. 결국 28명 전원의 손이 올라갔어요. 톰슨 선생님께 갔을 때 선생님은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28명 전원이 한국에 남겠다고?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본 한국은 정말 특별했어요. 일본도 좋지만 한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올리비아, 너는 3년 동안 일본어 공부했잖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 교육이었어요.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학교에 연락해볼게. 하지만 확답은 못해.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학교에서 허락했어. 일주일 더 한국에 있을 수 있대. 단, 너희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야. 그 순간 복도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가 울먹였어요. 정말요? 정말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처음 봐. 한국이 너희를 정말 바꿔놨구나. 그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에 다시 갔어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다시 보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진짜 대단한 선택한 거 맞지? 조지가 물었어요. 맞아.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3년 계획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 태풍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끈 거야.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일본 안 가기로 했어. 한국에 일주일 더 있을 거야. 어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내가 계획을 바꾸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엄마, 한국은 정말 특별해. 여기서 본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꿨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변경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추가로 일주일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DMZ를 방문해 분단의 아픔을 배웠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000년 역사를 경험했어요. 홍대와 이태원에서 젊은 문화를 느꼈고 인사동에서 전통공예를 체험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였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꿈에 대한 확신도 대단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BTS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2주 후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떠나는 거였어요. 게이트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후회 없지? 제임스가 물었어요. 전혀 없어.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다음에 가면 돼. 하지만 이번 한국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거야. 조지도 동의했어요. 태풍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끈 건 정말 운명이었어. 비행기 창가에 앉아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런던에 도착해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친구들이 일본 여행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저희는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고. 저희 이야기는 학교 신문에 실렸어요. 태풍이 가져온 선물 28명 학생들의 한국 발견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셰필드 대학교 한국학과에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3년 동안 일본어 공부한 건 어떡하고? 엄마, 한국에서 2주 동안 배운 게 3년 공부보다 값졌어요. 나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처음 보는구나.
좋아, 해봐라. 6개월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셰필드 대학교 한국학과 입학 허가서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태풍으로 시작된 우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은 2026년 9월입니다. 저는 셰필드 대학교 1학년이에요. BTS 한글 교재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다음 여름방학에는 서울로 어학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제임스와 에밀리, 조지도 각자 한국과 관련된 길을 걷고 있어요. 제임스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고 에밀리는 한국문화연구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한국기술기업과 협업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28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과 연결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2주간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2025년 9월 28일,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인천공항. 처음엔 실망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역경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된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화를 이룬 나라.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나라.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이제 압니다. 악을 물리치고 성장하는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 그 자체니까요. BTS가 셰필드 대학 교재가 된 이유도 알아요. 그 가사 속에 희망과 회복력이 담겨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은 기대 이상입니다. K-팝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깊은 역사와 첨단 기술,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태풍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2주간의 우연이 평생의 운명이 됐죠.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국이라고요? 실망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